이제 이번에 된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요구라면 요구고요. 좀 성공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고급 택시에 거의 뭐 사활을 걸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의 7만 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급 택시가 10,000대다. 그러면 이제 일반 택시 6만 대로 됐을 때 서울 택시의 지금 감차 물량을 17,300대로 보는데 그럼 감차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11,000대는 색다른 예약 서비스를 하고 6만 대는 6만 대대로 돌아다니면서 수익금이 는다. 이런 논리 그대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증 자체는 틀리니까 일반 길에서 필요한 사람들하고 급히 택시를 필요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자가용 대신 쓰겠다, 일회용 자가용으로 쓰겠다. 이게 사실 또 택시의 본래 의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고급 택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일단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되고 하신 것 중에도 보면 아까 저 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게 대단위로 빵 터뜨리는 거는 조금 모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이 이번에 카카오택시도 이제 저희랑 해서 했습니다. 베타 서비스 기간이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좀 해가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요금 체계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또 수요층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F를 통해서 수요층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에 어떤 요금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뭐 이번에 요금 자율화, 물론 부분적인 자율화로 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요금 수요자 확보하는 거는 우리 법인 택시 사업자한테 달렸습니다. 택시 사업자한테 고급 택시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아마 뭐 주 무대는 서울 지역이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시행되면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 최소한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시범 서비스를 꼭 반드시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뭐 어차피 이 택시는 고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갑등에 대한 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뭐 내가 고급 서비스 받을 사람이 모범 택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범의 위에 노란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차는 에쿠스나 고급 차에도 그거 타고 다니면은 그 타시는 분들이 뭐 소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푸엄이 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급 택시는 보면 일단 갑등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차종도 일단은 저희가 보면 조금 더 최소한 에쿠스급 우리나라처럼 보면 에쿠스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돼야 더 고급 수요를 일단은 고급 수요자를 잡는 게 목적이고 특별 대우 받는 거를 또 그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갈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럴 것이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업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내가 과연 뭐 에쿠스다 뭐 6, 7천만 원짜리 차를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월급제 어떤 이런 보장을 해줘야 그네들도 직장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처음에 주저주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급 택시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물량에 포함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 더 유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왜냐면 고급 택시하고 어차피 지금 감차 계획이 일반 택시 돌아다니는 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아까 우리 안기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껏 이제 고급형 택시나 성공 요건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일반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5년간 경험에 의하면 어떤 요금 규제라는 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계속 서비스 요금은 높아졌는데
요금을 못 올리고 하다 보니까 또 운전자에 대한 처우도 점점 더 나빠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고급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좀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어차피 이게 제 생각에는 운영사를 통해서 이제 각 택시 회사들이 운영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사가 하나만 생길 게 아니거든요. 한 개, 두 개, 뭐 개인 택시도 있고 법인도 있고, 또 개인이든 법인든 그 안에서 또 내가 하겠다 하고 운영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들끼리 이제 서비스 경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그게 고급형차의 그 성공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렌트카 문제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고급 택시의 경우는 우리 택시끼리 운영사끼리의 경쟁보다도요, 제가 봐서는 이제 렌터카하고 경쟁일 것입니다. 아까 우버하고의 경쟁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렌터카에다가 운전자 알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비교한 거에 의하면 택시는 운전자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주차 문제도 차고지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 규제도 모든 DTG 장착서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다 돼 있고, 또 국토교통부로도 보면 수익금전액 관리, 운송비용 전가 금지, 미터비, 내부 표시 여러 가지 또 있고, 또 유류비 부담은 또 회사가 하게 돼 있고, 국세청에 또 매출 증거도 수익금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이게 기본이잖아요, 택시는. 근데 반대로 렌터카는 그게 다 없어요. 그러면 렌터카하고 똑같은 차를 가지고 똑같이 경쟁을 과연 이게 되겠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렌터카하고의 경쟁에서 우리 택시가 좀 살아남게 돼야 되니까, 어떤 택시의 장점인 근로자 신분이 확실하다든지 이런 걸 부각시켜서 저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렌터카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또한 규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고급 택시하고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지금 아까 복지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택시 정책에 있어서 이제 좀 막강해서 이원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뉴욕에 옐로우 캡이 있고 리버리가 있고 있듯이, 택시를 두 가지 종류로다가 구분을 줘서 좀 앞으로 정책을 피면 어떤 수요층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같은 수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말하는 일반 택시는 진짜 다급한 사람이 쓰는 택시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약제 택시는 또 미리 주문하고 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또 색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에 가는 봉고차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영업 형태를 택시가 해야 될 영업을 지금 전부 자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택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원화의 택시 정책을 피는 게 저희 택시업이나 또는 어떤 불법 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거 단속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 단속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속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택시를 택시로다가 양성화해서 끌어들이면 그런 게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고급 택시 앞으로 더 저희 입장에서 우리 택시의 사활이 걸린 걸로 생각하고 이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고급 택시의 사활을 걸겠다 하셔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도 아닌 최고급으로 일단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시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고급 택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 내용에 포함시켜달라.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렌트카 알선 이 부분 언급하시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달라. 그 다음에 택시 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서울 개인 택시 업계를 대변하시는 국철이 이사장님을 보겠습니다.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상당한데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더욱더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그 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 택시에서 보는 택시 고급화의 방향에 대해서 제 느낀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택시는 평균적인 형태로 쭉 영업을 해왔다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고급 택시로 가는 결단을 법인 택시 이사장님 사장님들이 내리신 것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화답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또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는 고급화의 1단계 작업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메모드급으로 5,000명의 모범 택시가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2.5배 수준의 요금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고급화의 과정들이 왜 지금 쇠락을 했는가라는 걸 반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반성을 토대로 나간다면 개인 택시 특성을 갖는 다른 고급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거 모범 택시 5,000대, 2,000대로 축소되는 배경에는 일부는 서울시의 정책 실패가 몰락을 촉진했다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카드 사용의 확대, 콜 지원금 확대해서 그걸 대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합 콜을 고급 콜에서 대중콜로 바꾸려는 그 과정에서 여러 비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통제 집단으로서 우리 우선통신부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메모드급 고급 택시를 실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와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2,000대 규모 고급 택시가 전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5,000대급이 적정한가? 평균적으로 5,000대를 고급 택시 관리 일률적인 수준에서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 일본은 아까 50개 회사로 경쟁을 붙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상당한 지나친 난립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점 정도는 해서 상호 경쟁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도입 과정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급택시 서비스 초기에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런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내부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한테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기존 콜센터도 존중하고 조합도 다시 개입하려고 합니다. 교육과 통제로.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진짜스럽다라는 정도의 서비스 변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받을 정도면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이상 교육이나 가혹한 선발제도,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연령에 있어도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는 내부의 평등주의에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반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만 그게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택시는 선발이 아주 쉽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그런 내부 문제를 안고 있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비스를 이렇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부에 지금 콜센터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 회사를 새로 도입해서 그 회원들이 지분으로 참여하든 조합에서 돈을 내든 외부와 협의를 통해서 하든 관리 회사를 하나 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초기의 교육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도 인력도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서비스 성공으로 나타나면 전체 택시 업계의 이미지 개선도 고급 수요가 창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급 택시에서는 요금제가 상당히 자유롭게 되는 걸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요금 테이블이 세팅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예도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상하 진폭 플러스 알파 뭐 등등의 탄력적인 형태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경제 관의 통제는 받아야 되지만 그걸 받지 않으면 초기 수요 개발에 의해서 일률적인 광대한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특성에 맞게 예를 들자면 업소 우리 뭐 컨택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소중한 손님이십니다. 거기에 업소도 뭐 10개를 묶어서 관리하는 형태까지 가능해야 되고요. 또 호텔도 또 특성에 따라서는 호텔에 전담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호텔에서 지금 일부 판촉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되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촉비도 줄 수 있는 구조까지 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요금의 일부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고급 택시에서 시범하는 지금 이 시도하는 이 요금제가 저는 장차 서울의 택시기사 한 9만 명 중에 30% 이상이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고급 수요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층 수요가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확대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 요금제가 탄력적인 형태로 상당히 고급적인 형태로 혹은 일부에는 할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도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요금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제가 우버처럼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요금을 올려내는 구조는 저는 탄력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킨 면이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형태를 요금 테이블로 여러 형태로 세팅시켜서 이게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고급 택시의 요금제 그리고 서비스 수준, 서비스 관리 형태는 모든 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차 한 서울 시내에 한 30%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300명으로 가든 500명으로 가든 고급 수요에 집중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저기 계신 리무진 분들은 리무진으로 더 집중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고요. 하나콜 같은 경우는 하나콜에 지금 한 3,500cc 이상 한 350대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집중돼서 시장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집중되신 분들의 서비스 그리고 손님 창출, 수요 창출이 제대로 돼서 그게 과실이 다른 모범 택시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과실이 중형 택시도 더 고급 손님이 탈 수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초기에 이 약간의 편중 현상들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발을 했습니다. 리무진 택시 쪽에서 등 달고 띠 붙이고 어떻게 골프장이에요 합니까? 이 수건 사업을 한 5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막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국토부랑 같이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명칭이 고급택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급택시로 거기 출발이어서 저 우리 고급택시 분들은 좋아하셨는데 발표가 되셔가지고 다만 그 후에 8개월 과정이 지났는데 우버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저희의 요구가 지연된 과정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고급화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드디어 요금 테이블, 서비스의 수준, 서비스의 관리 형태 그리고 그 형태로 봤을 때 초기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다.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기라서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에 저희가 관리 형태를 체계화시켜서 교육 수준들을 저희가 지수를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고급 서비스로 응답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일반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목적은 다 같겠지만은 들어가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이제 좀 문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과거에도 이제 개인 택시가 이런 보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범 택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5,000대 정도. 그래서 반성이 이 부분이 왜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는지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반성을 보자면 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고급 콜에서 대중 콜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 이런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개인 택시가 나가야 될, 고급 택시가 나갈 방향은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 특히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 회사 도입의 필요성, 교육 도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강조하신 게 요금제, 탄력적인 요금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좋은 요금제라든지, 업소 호텔을 통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셨고, 어쨌든 관리 형태를 체계화해서 시민 서비스를 제고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한국 우리 마이스 협회 장동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택시 산업에 이미 종사하시는 분이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택시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용자 중심, 수요자 중심. 저는 다른 산업에 있는 산업의 그 근무자로서의 고급 택시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수요자 중심으로 뭔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 마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국제라든가 각종 국제 행사를 이제 통칭으로 불리고 있는 명칭인데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관광 산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고급 택시는 엄밀히 얘기하면 택시는 이제 운수사업, 교통 산업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고급 택시가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배회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그거에 따른 뭔가 IT적인 시스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통이라는 이런 산업 키워드와 전반적인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융합 서비스로 뭔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나왔을 때 공유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공유 경제가 아니라 융복합 서비스를 가지고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명분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으라고 보는데 현재 왜 이렇게 와 있느냐, 그걸 반성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법인 쪽에 또 그 운수 종사자분들은 또 운수 종사자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가 그 택시 업무를 보면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래서 고급 택시도 지금 개인 택시 쪽에 이 고급 택시 운영 방안, 법인 택시 쪽에서 하는 방향, 이렇게 지금 양 쪽에 또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이제 드릴 거고. 그래서 고급 택시를 왜 서울시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버를 통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피부를 느끼셨겠지만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처럼 최일선에서 6탄으로 방황해 가면서 그 우버의 서비스가 좋은데 왜 막느냐 라는 엄청난 비난을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지난했어.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노사 민정년으로 해서 우리 양조합 이사장님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급 택시도 도입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시 발전 모델을
택시 발전 모델을 발표를 이제 3대 과제 18개 사업으로 해서 고급 택시 그 사업도 아주 조그마한 꼭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상은 적지만은 상당히 우리들한테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추진을 했고, 그래서 우선 말씀을 좀 그 서울시 추진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그 설립을 했고,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이제 기사 그 모집해서 지금 8월에 정식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신교통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그 고급 택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제도적인 정비 부분, 요금 그 신고 자율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택시 외장 그 규제 부분, 그다음에 택시 기준.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관련법에 그 택시가 3000cc를 고급형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서울시는 2400cc를 요구를 했었어요. 2400cc 정도 돼야지 현재 택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택시를 구입하는 비용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2400cc가 시중에서 다니는 걸 볼 때 이건 고급형이 아니다 해서 이제 2800cc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어찌됐건 서울시는 저희 그 국토부에 그렇게 그 관심을 갖고 그 법을 개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급 택시 부분을 오늘 이제 토론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나왔는데, 택시의 체질 개선을 그 하는 데는 저는 뭐 우리 시에서 아무리 정책을,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뭐 발표한들 현장에서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산업이 어려운 점은 누구나 다 잘 업계 그리고 서울시 국회 모두 다 이제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소비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우버 서비스가 가져온 몇 가지 이제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버 서비스를 좋아할까요? 우리도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그 택시는 불러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막 흔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됐죠. 그리고 또 이 좋은 택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호주머니에서 이 동전을 꺼내서 혹은 지폐를 꺼내서 현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좋은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면 요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를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런 불법 서비스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택시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 서비스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고급 택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목은 지금 저희가 그 고급 택시 도입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도입은 돼 있었죠. 저희 여객법령상에 이미 도입은 돼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뭐 이걸 해서 뭐 소득이 있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저희가 고급 택시를 이야기하고 또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택시업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더 다양한, 더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이 식어지면 택시업계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택시업계라 그러면 택시 이제 법인이나 개인도 줄 것이고 또 택시 종사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직장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겠는가.